네, 즐거운 큐시투웨이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유호정 기자가 준비했죠? 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아이템, 이 선거 소식입니다. 이재명 상처뿐인 영광, 민주당 지도부 총사퇴입니다. 이 민주당 지난 대선에 이어 어제 열린 6일 지방선거에서도 패배했습니다. 민주당 비대위 오늘 이 선거 패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이 비공개 회의를 열었는데요. 네. 그 결과 지도부 총사퇴를 결정했습니다. 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저희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일동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선거 패배에 대해 지지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먼저 사죄드립니다. 민주당의 더 큰 개혁과 과감한 혁신을 위해 회초리를 들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2,974분의 후보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부족한 저희를 믿고 지지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지도부 전원 사퇴하겠다라는 발표였고요. 8월로 예정된 전당대회 전 새 지도부가 꾸려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전까진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 비대위원장 직무 대행을 맡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결과, 그러니까 지도부의 총사퇴 예정된 수순이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네. 어제 지선 성적표를 좀 보면 광역단체장 17곳 중 국민의힘이 12곳을 가져갔습니다. 네. 직전 지방선거에서 14곳을 휩쓸면서 대승을 거둔 지 4년 만에 국민의힘이 완전히 완패한 건데요. 기초단체장 그리고 국회의원 보궐선거 역시 국민의힘이 승리를 했습니다. 네. 어제 출구조사가 발표됐을 때 네. 각 당의 선거 상황실 모습을 보면 분위기를 대충 알 수 있었는데요. 네. 국민의힘 지도부 한쪽은 네. 손을 번쩍 들며 환호를 하는 모습이었고 네. 이 오른편의 민주당은 가만히 앉아서 침묵만이 흐르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사실 지금 딱 저 출구조사가 발표된 저 모습만 봐도 지금 이 양 당의 분위기가 어떨지 좀 어느 정도 가늠이 됩니다. 일단 민주당은 지금 오늘 오전에 비대위가 총사퇴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뭐 비대위가 총사퇴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사퇴하고 난 다음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유호정 기자, 이 사퇴한 다음에 뭐 쇄신 얘기가 안 나올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지도부 사퇴 발표 외에 구체적인 쇄신안에 대해서는 언급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번 선거를 뭐 평가할 새 지도부는 네. 의원총회, 이 당무위, 중앙위를 거쳐서 네. 구성할 것이다. 그리고 그 전까지 박홍근 원내대표가 원내대표가 대행을 맡는다라고만 밝힌 상황입니다. 네. 앞으로 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지금 당장 보이는 상황인데 일단 민주당 내 초선 의원 모임이 오늘이라도 당장 의원총회를 열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평가는 다수가 폭넓게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수가 밀실에서 논의하는 과정이 아니라 의원들과 당원, 지지자, 일반 국민 등 민주당을 사랑하는 사람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도부의 지체 없이 의원총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합니다. 당장 오늘이라도 모여야 합니다. 네, 이렇게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비춰졌고요. 그런데 네. 오히려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국민의힘에서 네. 이 먼저 혁신위를 꾸리겠다라면서 혁신위를 꾸린다고요? 네, 나선 상황입니다. 오늘 네. 오전 비공개 최고위에서 결정된 사안인데요. 네. 정당 개혁을 목표로 하는 혁신위 설치가 결정이 됐고요. 그 네. 위원장은 감사원장 출신의 최재형 의원이 맡기로 했습니다. 네. 은영미 위원님. 네. 아니 저는 선거에서 승리한 다음에 승리한 당이 혁신위를 설치하는 거는 또 처음 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단은 이겼건 졌건에 큰 선거가 끝났으니까 네. 서로 이제 쇄신 경쟁을 하겠다. 아, 우리는 이겼지만 지금부터는 쇄신 경쟁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겼지만 잘 나갈 때 쇄신을 해야 된다. 이래서 국민들한테 여당으로서 집권 여당으로서 네.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쇄신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미 이준석 대표가 지난해 네. 당 대표가 됐을 때 일부 네. 정치 혁신을 추진을 해왔어요. 네, 네. 예를 들면 이제 기초 광역 의원에 대한 그 기본적인 시험 보는. 자격 시험제를 도입하는 네. 등 이게 소소하지만
그런 그 혁신안을 추진을 해왔는데 네. 그런데 이제 이재명 그 대선 과정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가 정치 교체, 정치 혁신 과제를 제시를 하면서 네. 다당제 도입을 위한 선거구제 개혁을 하자 네.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그때 국민의힘이 사실 혁신을 하려면 그런 것들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받지 않았고 네. 이번 선거 지방선거에서 한 11개 정도 기초의원 선거에서만 다당 그러니까 중대선거구제를 일부 시범도입만 했지 실제로 제도 개혁을 입법을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네. 이런 것들을 국민의힘이 외면하면서 뭐 예를 들면 자격시험 이런 것만 도입한다면 진짜 혁신할 의지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 이제 뭐 혁신위원회를 꾸렸다고 하니까 네. 정치 혁신에 진짜로 진짜 다당제 도입이라든가 네. 이런 정치 혁신에 고삐를 죄는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일단 국민의힘은 혁신위를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민주당은 아마도 뭐 오늘 내일 상간에 뭐 회의를 열고 정말 100가지 어떤 이 논의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하나 이 참 대안들 혁신 쇄신안을 좀 마련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유호정 기자, 지금 보면은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선거 며칠 전에 얘기했었던 게 사실 쇄신이거든요. 뭐 586 용태도 얘기했고 뭐 대국민 사과도 얘기하면서 쇄신하자 했었는데 선거 끝나고 합시다라고 내용이 좀 봉합이 됐었어요. 그럼 지금 나오는 이 쇄신에 박지원 위원장의 역할이 있을까요? 네, 일단 82일 만, 약 3달 만이죠. 82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상황입니다. 이 그쵸. 새로운 당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라는 바람만을 남긴 채 오늘 사퇴변을 남겼는데요. 네. 이 페이스북에 대선에 지고도 오만했고 달라져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변화를 거부했다라면서 반성과 함께 사퇴의 뜻을 전했고요. 그러면서 특별히 2030 여성들께 감사한다라는 인사를 남겼습니다. 또 경기도의 승리는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를 남긴 상황인데 하지만 강성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이 박지원 위원장의 책임론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 선거 막판 이 86 용퇴론, 그러니까 고강도 쇄신안을 제기하면서 이 내홍을 일으켰다. 결국에 그게 선거를 이렇게 참패한 것의 원인이 됐다라는 일각의 주장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환 위원님, 지금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일각에서. 지금 당신 때문에 당신이 얘기한 그 내용 때문에 우리가 지선에서 진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죠? 이 내용이 선거에 영향 미친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 전에 민주당에 실망한 국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책임을 박지원 위원장한테 오히려 씌우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네. 앞서 이제 국민의힘 얘기도 잠깐 하셨잖아요. 국간에서 민심 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처럼 네. 사실 여유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지는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선 사실 대선에서 패배를 한 정당이거든요. 근데 이전에 이제 국민의힘 전신이었던 정당, 그러니까 탄핵 사태 이후에 국민의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자유한국당 때. 예, 자유한국당도 있고 뭐 당명을 여러 번 네, 바꿨잖아요. 근데 아무리 쇄신한다 그래도 쇄신이 안 돼요. 상대방을 향해서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당신이 더 먼저 더 많은 책임이 있다고 얘기하면 쇄신을 해도 그냥 개파 갈등으로 끝나버립니다. 예, 민주당이 그 길을 가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들이 네. 아마 대부분의 생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박지원 위원장이 만약에 지금 민주당의 쇄신안을 띄우고 앞으로 역할이 없어지거나 네. 완전히 오히려 고립되거나 퇴출이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면 민주당한테 큰 손실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 결과도 마찬가지지만 네. 물론 이제 시작은 국민의힘에서 뭐 이른바 이대남 전략을 쓰고 세대 포이론을 쓰기 시작하면서 갈등이 시작된 측면도 있지만 20대 여성들의 한 65%가량이 민주당을 지지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지율은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 지지를 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박지원 위원장입니다. 그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돈을 투자할 때도 분산 투자한다고 얘기하는데 다양한 세대나 직능을 포괄하는 정치에 있어서도 이렇게 어느 한 부분에서 확실한 지지층을 가지고 네. 그 지지층을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을 그냥 내친다고 하는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 매우 큰 손실이 될 것이다. 네. 그런 점들을 좀 유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박지원 전 위원장을 내친다면 더 큰 후폭풍이 몰려올 수 있다라는 이 말씀까지 좀 주셨습니다. 지금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어떤 지선 패배에 대한 이 책임, 추궁을 좀 받고 있는 것 같다라는 소식을 좀 전해드렸는데 근데 사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말고 이재명 전 총괄선대위원장, 이 이재명 위원장에 대한 이 책임 추궁하는 목소리도 굉장히 좀 큰 상황입니다. 김현 기자, 네. 지금 이런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듯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위원장 이제 본인이 출마한 인천 계양을에서는 당선이 됐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책임론, 특히 당 내에서 엄청난 공격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재명 위원장도 이게 스스로 조금 이 점을 인식을 해서인지 어제 당선 소감, 감사 인사를 전하는 자리에서 굉장히 네. 무거운 표정을 보이기도 했고요. 윤호중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위원장을 간접적으로 좀 겨냥을 해서 이야기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모습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개항을 지역 구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개항을 지역 구민들께서 바라시는 대로 성실하게 역량을 발휘해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최대한 잘 해내겠습니다. 어쨌든 전체 선거가 예상되었던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국민들의 이 따가운 질책과 또 엄중한 경고를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잘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어제 지선 결과에 대해서 좀 어떻게 원인이 뭐였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더 혁신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데 대해서 국민 여러분의 평가가 있었다 생각합니다. 저희 그 당 내용 때문에 좀 영향이 있었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혹시 뭐 이재명 위원장이 뭐 나왔던 선거 평가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합니다. 네, 당선이 확실시되는 상황이었지만 마치 지금 낙선한 사무실처럼 이재명 후보 어제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이렇게 좀 침울해 보이는 모습이었고 뒤에 지지자들 역시 전혀 이 당선이 된 사무실의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상황에서 이제 소감을 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이재명 위원장 입장에서는 지금 민주당 지도부 역시 좀 명확하게 뭐 이재명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지만은 네. 앞서 들어보신 것처럼 이재명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윤호중 비대위원장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네. 박지원 민주당 비대위원장 역시 당이 제대로 혁신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아무래도 큰 책임이 있었다고 생각. 이재명 위원장을 좀 간접적으로 겨냥해서 이야기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이재명 위원장이 아무래도 좀 더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당의 정치 원로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네. 민주당 당내에서 지금 자생 당사, 그러니까 자기는 살고 당은 죽는다 이 말이 유행을 한다고 하는데 당생 자사, 그러니까 당이 살고 자기가 사는 모습을, 자기가 죽는 모습을 보여줘야 국민이 갈탄할 텐데 지금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다. 네. 이재명 후보를 또 간접적으로 저격하는 모습을 보였고 네. 이원욱 민주당 공천전략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상처뿐인 영광 축하한다. 그리고 친구야 댓글에 좀 댓글 좀 달아달라. 사실상 당선을 좀 비꼬면서 이렇게 좀 비판하는 듯한 저격하는 느낌이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민주당 내부에서 쓴소리를 담당하고 있는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에도 네. 지금 이 당선 상처뿐인 영광밖에 안 되고 이 상황에서는 이재명 의원이 다음 전당대회 못 나올 것이다. 출마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자신의 의견을 정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특히 또 이런 이재명 위원장을 향한 비판 지금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네. 문재인 정부 인사들도 좀 공세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역시 지금 이 상황에 문제가 있다. 네. 이런 이야기를 내놓은 상황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윤영찬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아예 윤영찬 의원. 실명을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재명 위원장과 송영길 후보 콕 집어서 네.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떠나야 할 사람들이다. 이렇게 직접 거론을 했는데 이재명 위원장 오늘 성대위 이 캠프 해단식이 있었거든요. 네네. 오후 2시에 비공개로 해단식을 했는데 네. 이 자리에서 이제 기자들이 책임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질문을 했는데 아무 말 하지 않고 해단식 캠프장을 떠나는 모습을 보여서 조금 상황이 좀 심각해지는 상황을 좀 대변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일단 이재명 위원장 원내 입성은 했습니다만 앞으로 좀 가시밭길이 예상이 되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은영미 위원님, 뭐 다음 대선은 일단 차치하고 당장 당권 도전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원래 아까 이제 이재명 위원장이 인천 계양을 당선되고도 굉장히 침울한 모습으로 네. 겸허하게 민심을 받아들이겠다 기자회견을 했었잖아요. 그게 네. 이제 새벽이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4대 13이었어요. 국민의힘이 광역자치단체장 13개를 가져가고
민주당은 네 개. 4개, 제주도와 호남 합쳐서 4개밖에 없었던 시점이었으니까 완전히 대참패죠. 이거는 괴멸적 참패라고 해도 뭐 무리가 없는 그런 참패인데 문제는 그 경기지사가 오늘 새벽에 오늘 새벽 뒤집어졌죠. 5시 32분 정확하게 네. 그때 뒤집혔어요. 표차도 아주 박빙으로 초초초 박빙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제 나중에 다룰 거니까 제가 그냥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바람에 네. 약간의 기사회생을 한 거예요. 김동연 후보만 기사회생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참패의 원인이 이재명 총괄위원장한테 있다고 다들 비판을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 경기지사가 다행히 승리함으로써 네네. 김동연 후보뿐만 아니라 이재명 위원장도 기사회생을 한 거죠. 그래서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네. 그 개혁의 씨앗은 살려줬다,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마디로 민주당의 민심의 회초리를 들면서도 견제의 불신은 살려두는 쪽으로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표심을 행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하여튼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이제 좀 체면 칠해를 그나마 한 거잖아요. 원래 경기지사 같은 경우는 윤심 대 2심 해가지고 대선 2라운드 격으로 치러지는 거기 때문에 전체를 이겨도 경기지사에서 지면 사실상 이겼다고 말하기 어렵다라고 사실 이 지방선거 전에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했던 곳인데 이걸 이재명 어쨌든 민주당이 가져간 거니까 참패는 참패인데 그렇다고 아주 완전한 참패는 또 아니고 아주 애매한 상황이 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 되면은 이제 만약에 경기지사까지 못 건졌으면 네. 오는 8월 당권 도전에 나서면 안 되죠. 이재명 네. 위원장이. 인천 계양을 자기만 당선, 아까 얘기했지만 나홀로 생환, 상척뿐인 영광 영광. 이렇게 평가절하하잖아요. 그랬는데 경기지사가 좀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근데 오늘 당내 상황은 이제 지도부 총사퇴를 하면서도 이재명과 송영길 책임론이 나오고 있는데 네. 대선 패장들이 줄줄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당권을 두고 친문계와 친명계가 이제 권력 다툼을 할 거 아니에요. 네. 이 과정에서 과연 친명계가 순순히 물러날까? 그렇다면 친문계, 너희는 한 게 뭐냐 도대체? 문재인 정권 그 실정에 책임이 있지 않느냐? 네. 이렇게 되면 또 친문계도 할 말은 없거든요. 네. 그럼 대선 패배의 책임도 있고 또 지방선거에는 또 이재명계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대 나온다는 말씀이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전혀 나올 수 없다, 네. 안 나올 것이다라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좀 결론은 상황을 애매한 좀 더 상황이다. 지켜봐야 지켜봐야 된다. 아하,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 이재명 위원장에 대한 이 책임론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또 제기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돌았어요, 김명 기자. 그렇습니다. 이 내용 잠시 전해드리면은요. 한 네. SNS에서 한 네티즌이 이 이재명 이번 위원장의 행보를 좀 비판하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내용이 네. 뭐 이재명의 출마로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패배했다. 이재명 때문에 졌다. 뭐 이런 내용의 게시글이었는데 네. 여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계정이 좋아요 이렇게 찬성하는 듯한 이 의견을 표한 게 좋아요를 이제 눌렀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알려지면서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사실상 네.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위원장의 행보에 뭐 비토를 놓은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이어졌는데요. 네네. 일단 저희가 확인을 해본 결과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게 네. SNS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살펴보다가 네. 실수로 이 좋아요 버튼을 누른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한 상태입니다. 누른 건 맞지만 네. 실수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계정을 이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네네. 게시글을 살펴보다가 이렇게 올리는 과정에서 손가락에 좀 잘못 눌러져서 좋아요를 누른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한 상황이거든요. 네. 일종의 그냥 작은 해프닝이었는데 네네. 지금 민주당의 어떤 내분 상황이 좀 너무 극대화되는 조짐을 보이다 보니까 이런 작은 해프닝도 조금 크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상황을 보였습니다. 네. 그냥 이렇게 밑으로 내리다가 잘못해서 이렇게 딱 실수로 눌러진 해프닝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게 사실 굉장히 좀 크게 해프닝이지만 크게 얘기가 되는 이유가 지금 민주당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아까 잠깐 은영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좀 다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래도 경기지사 이 김동연 후보가 승리를 했다는 점이 아닐까 싶어요. 이수아 기자. 네, 어제 뭐 선거 방송 보시다가 잔 분들은 아무나 자꾸 일어나서 좀 깜짝 놀란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아침에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김동연 후보로 바뀌었네. 뭐 이런 생각이 네. 들 텐데요. 밤사이 대역전극이 있었습니다. 사실 개표 내내 열세였던 김동연 당선인이 새벽 1시를 지나면서 초접전 양상으로 접어들었고요. 이 아까 말한 것처럼 새벽 5시 반에 가까워지면서 네. 이 개표 9시간 만에 이 금은혜 후보를 제치면서 역전에 성공.
성공했습니다. 결국 0.15%포인트 정말 최소 득표차, 표수로는 한 8,900여 표 정도 찹니다. 네. 2차로 김동연 후보가 승리했는데 이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사상 최소 득표차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보면은 이 신도시 아파트 단지 한 단지 정도가 제가 알기로는 2,000세대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단지 차로 어떻게 보면은 경기를 가져갔다라고 그쵸.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역전 이유는요, 이 부천 등 민주당이 강세인 지역에서 네. 사전 투표 함이 좀 늦게 개봉이 됐다고 해요. 그러면서 김동연 후보 지지표가 나중에 쏟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참 이게 저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깜짝 놀랐던 게 5시 반인데 지금 개표 3% 남았는데 역전을 했다고? 라고 깜짝 놀랐는데 이게 사실 뭐 우리는 놀랍네 싶지만 후보들 입장에서는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네, 아마 밤을 새우면서 선거 상황을 지켜봤을 것 같은데요. 이 아침에 대충 윤곽이 나오면서 김동연 당선인 오늘 오전 자신의 선거 캠프에서 이 당선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당에 대한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는데요. 이 모습까지 보고 오실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승리는 저 김동연 개인의 승리가 아닙니다. 변화를 바라는 우리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의 간절함과 열망이 함께 어우러서 오늘의 승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도민과 국민 여러분께서 민주당 변화에 대한 씨앗을 또 민주당 변화에 대한 기대를 갖고 저에게 이런 영광을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민주당의 변화와 개혁을 위해서도 또 그 씨앗으로도 제가 할 수 있는 말을 다 하겠습니다. 김동연 후보의 이 드라마틱한 승리가 당에는 졌지만 잘 싸웠다, 선방했다, 그래 우리 괜찮았어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고 저는 그건 틀린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 합니다. 만약 그 생각을 한다면 정말 더 깊은 나락에 빠질 거예요. 그 경기도지사가 되면 1차적으로는 경기도와 경기도민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제 모든 걸 다 바치겠습니다. 예. 겸해서 그 민주당 자체 내의 성찰과 변화를 제가 이렇게 견인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민주당에 오랫동안 애정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민주당에 등을 돌리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또 국민들께도 민주당 정말 변했구나. 네, 낙선한 김은혜 후보도 비슷한 시간 승복 선언을 했는데요. 이 모습도 이어서 보고 오실게요.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이 과분한 지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경기도지사에 당선되신 김동연 후보님께도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경기도의 발전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와 협치해서 좋은 도정으로 경기도민 여러분들께 보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저의 부족함으로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당원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묵묵히 응원하고 돕겠습니다. 네, 정말 드라마 같은 그런 이 선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김성환 의원님, 이거 어떻게 저는 사실 2010년에 오세훈 그리고 한명숙 후보의 서울시장 선거가 생각이 난 게 그때도 새벽 5시 넘게 계속 이 개표 어떻게 될지 몰라서 기사 마감을 못했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지난 대선 때도 그러더니 이번에 또 그러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지난 네. 대선 때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잖아요. 네. 0.73%포인트 차밖에 안 나는 대선이었었고 네. 이번에는 또 더 좁혀져서 0.15%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난 건데요. 네. 저도 아침에 연락을 받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당선은 확실 뭐 이렇게 뜨는 걸 7시 조금 넘어서 네. 지켜봤는데요. 사실 뭐 여러 가지 의미로 분석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민주당한테 반성하라는 입장, 이런 국민의 큰 뜻은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번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적지 않은 뭐 정치 평론가라든가 전문가들이 경기 지역 하나를 민주당이 어떻게 수성하느냐에 굉장히 큰 이번 지방선거에 승패가 달렸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했었어요. 네네. 근데 민주당한테 아주 뭐 박빙이긴 했지만 신승을 거두긴 했지만 민주당이 어찌됐든 경기도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네. 수도권에서 경기 한 곳이라도 민주당이 지키고 있다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거든요. 네. 앞으로 이제 뭐 앞서도 불씨 말씀하셨지만 네. 민주당한테 다시 희망을 걸 수 있다. 이 정도는 국민들이 좀 살려놓으셨다. 집단 지성이 거기까지는 발휘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살려나갈 것인지를 민주당이 이제 앞으로 고민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성하고 반성하고 성찰하는 모습 보여주고 그리고 기존에 너무 단일한 색깔로 팬덤 정치에 의존하는 이런 방식으로 당이 운영됐다고 하면 좀 더 이념에서 벗어나서 여러 직능이나 세대를 포괄할 수 있는 정치의 모습들을 다시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 네. 그렇게 해서 다시 당을 살려나가는 작업을 이제부터 시작해야 된다. 전국 단위 선거가 앞으로 2년 뒤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년 뒤까지 어차피 계속 야당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국회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도 민주당이 좀 더 낮은 자세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오만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만해선 절대 안 된다. 철저히 낮은 자세로 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정말 0.15%포인트 차이, 정말 초접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15%포인트 차이로 좀 승패가 갈린 이 선거를 보면서 아마 많은 분들 이 사람을 떠올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바로 이 무소속의 강용석 후보. 이수아 기자, 네. 오늘 어떻게 보면 제일 화제의 인물이 아닌가 싶어요. 네, 특히 김은혜 후보를 지지했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 갑자기 역전을 당한 이유가 결국은 강용석 무소속 때문이다, 후보 때문이다라는 성토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동연, 김은혜 후보 이 득표차 아까 말씀드렸지만 8,900여 표 정도 났거든요. 근데 네. 강 후보가 가져간 게 5만여 표입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강 후보가 중도 사퇴를 했다면 여기서 조금은 김은혜 후보가 가져오지 않았겠냐라는 논리인 건데요. 이 한 민주당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는요. 네. 이 한 패러디 영상도 올라왔는데 한번 보실까요? 그래픽으로. 네. 네, 저렇게 뭐예요? 땡큐 강용석이라고 써 있고요. 어허. 보시면은 이 김동연 당선인과 네. 강용석 무소속 후보가 함께 주먹을 불끈 쥐고 승리를 약 자축한 듯한 뭐 그런 네. 그림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합성이겠습니다만 지금 뭐 김동연 후보가 당선되는데 혁혁한 공을 강용석 후보가 세웠다. 지금 뭐 이런 취지로 지금 저런 이 합성 사진을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책임론이 강용석 후보한테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강용석 후보는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여기에? 조금 후보 측 반응이 갈리고 있는 게 갈려요?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네. 이 차명진 강 후보 캠프 선대위원장의 경우에는요. 오늘 SNS에 이 강용석 후보 측은 일찍부터 김은혜 후보와 단일화를 요구하고 조건을 제시했는데 네. 무시를 당했다. 그러니까 이 강용석과 일당득이라는 일부의 지적은 이 국민의힘 내 자강론자들의 뇌피셜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책임론에 반박했습니다. 네. 그런데 또 다른 측근 있잖아요. 가세현 대표, 김세희 대표의 반응은 조금 달랐습니다. 이 가세현 채널 공지를 통해서 네. 이 이준석 대표 눈치를 보느라 이 김은혜 후보 측과 단일화를 물밑으로 협상을 하고 오. 있었는데 네. 이 강 후보 캠프 측에서 일부 이 단일화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또 이 후보 측 캠프 후보 측에서 이 재산 축소 신고권을 터뜨렸다. 자신이 모르게 터뜨려서 내 뒤통수를 쳤다라면서 정말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네. 캠프 쪽이랑 이 가세현 쪽이랑 좀 입장이 갈리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뭐 김세희 대표가 하는 얘기 그리고 뭐 차명진 이 선대위원장의 얘기를 뭐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일단 저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은영미 위원님 어쨌거나 이번 일로 인해서 무소속 강용석 후보는 국민의힘에 복당을 하려고 계속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복당은 더 멀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아유, 복당하기는 어려워요. 사실 강용석 후보가 그러니까 단일화를 추진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 표를 흡수해야 되니까. 또는 강용석 후보가 진짜로 나중에 혹시 복당을 염두에 뒀다면 자진 사퇴를 해서 김은혜 후보를 밀어주는 쪽으로 했으면은 나중에 가능성은 열려 있겠지만 어떤 협상을 통해서 복당을 한다라는 거는 당원 기준에 맞지 않아요. 강용석 후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는 안 될 거라는 건 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김은혜 후보 측에서는 얘기를 안 했고 네. 이준석이 아니라 강용석 후보 측 김세희 그 가세현 대표 쪽에서 흘러나온 얘기지만 물밑에서 협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건데 그것도 진실인지 아닌지는 따져봐야 되겠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강용석 후보가 0.9%의 득표율이에요. 그러니까 5만여 표가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김동연 후보한테 김은혜 후보가 진 게 8,900여 표예요. 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 5만여 표만 가져왔더라면 이길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반의 반만 갖고 와도 됐죠. 그렇죠. 근데 단일화를 했을 때 만약에 단일화를 했는데
중도표가 떨어져 나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결과론적으로 단일화를 했지만 또 그래도 김동연 후보한테 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고 만약에 진짜 단일화를 추진했는데 뭐 이러저러 해가지고 못했다면 김은혜 후보가 좀 안타까울 수는 있겠지만 네.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는 건 그렇다. 그렇게 봤을 때 네. 그냥 명분 있는 패배, 원칙 있는 패배로 이렇게 아름답게 포장을 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김성환 의원님은 어떻게 네, 보셔요? 뭐 강윤석 후보하고 단일화했더라면 아마 더 큰 표차로 졌을 거예요. 김은혜 더 큰 후보가. 표차로.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뭐 불과 몇 년 전 얘기지만요. 국민의힘이 이른바 태극기에 의존하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황교안 전 대표. 그때 그 태극기 세력 극우하고 계속 절연하는 작업들을 끊임없이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대권을 잡을 수 있었고요. 이번 선거가 또 승리로 이끌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도를 계속 지향하는 방향으로 당이 움직여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팬덤 정치 얘기하는 것처럼 네. 아주 적극적인 지지층 쪽으로 자꾸 당이 움직여갔기 때문에 중도를 놓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하고 정반대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윤석 후보하고 그래서 단일화를 했더라면 이길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건 산술적인 계산일 뿐이고요. 네. 오히려 제가 볼 땐 패배한 원인은 윤심에만 기다리고 했던 측면하고 그리고 선거 막판에 불거졌던 뭐 이른바 이제 김은혜 후보의 재산 축소 신고 문제 그리고 KT 취업 청탁 문제라든가 이런 리스크들이 일부 작동한 측면 때문에 네. 결국은 젊은 층 표심도 일부 돌아간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는 졌다고 봐요. 그러니까 자꾸 강은수 후보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옛날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경기지사 후보 이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졌다면 이 전 패인을 이 별도로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게 필요하지 뭐 한 사람한테 뭐 책임을 추궁하는 것보다는 이 앞으로를 생각하는 이 오답 노트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냐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